9월 29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3% 상승한 3,431.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8% 상승한 846.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동홀딩스, 동양, 일정실업, 파이오링크, 툴젠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7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지난주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 금리 인하 수혜주로 묶이는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SNS를 통해 다음 달부터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들의 의약품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트럼프의 발표에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받는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구조상 관세 영향을 덜 받으며 셀트리온은 최근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하면서 관세로부터 안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일동그룹은 오늘 기업 설명회를 통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일상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체중 감소 효능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에이프릴바이오가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유지했으며 에이프릴바이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9,25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두나무 테마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네이버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1위 기업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양사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으며 증권사들은 이번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두나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망 속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강세를 보였으며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이는 T사이언티픽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T사이언티픽은 가상자산 거래소 2위 기업인 빗썸의 3대 주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보안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전산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 화재로 인해 647개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시스템은 복구까지 2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보안과 시스템 통합,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배터리 열 폭주를 방지하거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파이오링크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파이오링크는 국내에서 유일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장비 제조사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업황은 당초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유효하며 이번 조정은 일시적인 기간 조정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애플이 최근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만남을 가졌다고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협력이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을 소개받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반도체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인텔과 유리기판 관련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알려진 인텍플러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로보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테슬라가 4%의 반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중심에 둔 AI 혁신 경로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내년 초에 2조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 말에는 3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 같은 전망 속 일부 2차전지 및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KNR 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제품을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로봇의 파워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PIM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비밀유지 계약으로 인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경량화 소재에 대한 테스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6번 의료기기 테마입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기증된 인체 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기증한 인체 조직이 성형이나 미용 시술에 쓸 경우 기증이 활성화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인체 유래 성분의 스킨 부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와 LNC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세를 보였고 일부 미용기기 기업들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민원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규제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 지난주 급락세를 보였던 한스바이오메드와 LNC바이오를 비롯한 의료기기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7번 상법 개정 테마입니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주사와 우선주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의 이사회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뿐 아니라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갖게 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전망 속 우선주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동양과 동양 우선주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정실업은 지난주에 주식 분할 결정 공시가 올라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15일입니다. 이어서 대진 첨단 소재를 비롯한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테슬라가 4%의 반등세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의 상승 속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대진 첨단 소재는 언론을 통해 중국 산둥성 주핑시 정부와 현지 기업 대표단이 자사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방문을 토대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향후 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RF머트리얼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RF머트리얼즈는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어 오늘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며 10월 31일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관광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에이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서울식품, 2위는 동양, 3위는 일동제약, 4위는 SM백셀,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하나투자증권, 7위는 미래에셋증권,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HJ중공업,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 일동제약,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동양은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우선주들과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동제약은 일동그룹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일상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투자, 2위는 LK삼양, 3위는 라닉스, 4위는 큐로홀딩스, 5위는 유니슨, 6위는 샤페론, 7위는 다날, 8위는 소프트캠프, 9위는 사이버원, 10위는 오픈베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소프트캠프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소프트캠프는 보안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네이버,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일동제약,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APR, 7위는 카카오, 8위는 미래에셋증권,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HJ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그룹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일상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투자, 2위는 로보티즈, 3위는 S2W,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NHNKCP, 6위는 다날, 7위는 LNC바이오, 8위는 D&D파마텍, 9위는 한국PIM, 10위는 G2G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와 한국PIM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한국PIM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